대구의 한 시내버스 안 음료를 든 남성이 버스에 올라타자 버스기사가 일회용 컵은 반입 금지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기사에게 화를 내는데요. 잠시 자리에 앉는 듯 하더니 또다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옵니다. 운전석 안으로 삿대질까지 하면서 화를 내던 남성은 급기야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대체 저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30년째 대구에서 시내버스 운행 중인 버스 기사님의 제보입니다, 교수님. 네,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설명해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50대 제보자께서 제보를 하신 내용이에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밤 10시쯤에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손에 음료수를 든 남성이 버스를 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일회용 컵을 든 음료를 버스에 들고 탈 수 없도록 운송 약관을 개정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또 버스 앞문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이죠. 예. 네. 그런데 이 남성은 뭐 버스 기사의 설명을 못 들은 척하면서 막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 컵을 버리든가 아니면 다음 버스를 타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밀고 들어와서 내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탔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막무가내로 자리에 앉은 채 안 나갔습니다. 자, 그 후 상황 어떻게 됐는지 기사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차에 그때도 이제 저한테 이제 욕설을 막 있는 연유 막 뜻하고 연유까지 막 섞어가면서 운전석 쪽으로 오더라고요. 손을 갖다가 제 쪽으로 넣어서 막 눈을 막 눈깔이 푹푼다 하면서 몇 차례 막 찌르고 실질적으로 막 깊게 찔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음료 잔을 막 저한테 막 던질 것처럼 눈앞에 막 계속 갖다 대더라고요. 죽여버린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넋이 나가버렸죠. 이렇게 더운 날 저도 뜨거운 음료인 것 같아, 보니까. 네, 이 버스 기사도 이게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버스를 세워두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차한 채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다가온 거예요. 운전석 옆에 서서 남성이 욕설을 하더니 마시던 음료를 기사 쪽으로 부으려는 듯한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료를 기사 얼굴에 이렇게 들이밀기도 했는데 그런데 남성이 들고 있던 음료컵으로 봤을 때 뜨거운 음료 같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게 뜨거운 음료였으면 정말 화상을 입거나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남성은 삿대질을 하면서 운전석 안쪽으로 팔을 넣고 눈을 파버리겠다 이렇게 좀 심한 말들을 하면서 협박을 했고 실제로 기사의 눈을 여러 번 찌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버스기사는 남성에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는 너무 갑작스럽게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넋이 나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팔에 또 문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저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바지춤을 내리더니 뭘 했을까요?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양반이 안 되겠다 하면서 일단 의자에 잠깐 앉는 것 같지만 바지춤을 막 내리면서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 되면은 똥을 또 사버리고 앉아서 쭈그리 앉아갖고요. 제 바로 밑에서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했지. 그거하고 제가 진짜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거 딱 하는 그 싸고 앉아있는 와중에 경찰분들이 오고 아무 쪽으로 여경이 하면 오더니만 뭐 그걸 보더니 기겁하고 남자한테 막 왜 그러냐고 막 머쓱하면서 했는데 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손 변호사님 뭐예요 지금? 사실 그 버스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을 저희가 사건반장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랍고 그리고 가장 좀 이상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버스 기사에게 화를 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음료 한 켠에 놓고 다시 다가온 거예요. 다시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바지를 내립니다. 바지를 내리면서 엉덩이를 대고 쪼그려 앉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손 변호사님 지금 식사 중이신 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뭐 설명해드리기도 참 난감하고 민망하고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당시 그 버스 기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보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예. 저 버스에 버스 기사와 저 가해자 말고 남성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남성이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 상황에서 별로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제 운전기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계속 앉아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러다가 이 가해 남성이 또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나 내리겠다, 내려달라라고 말을 했다는데 여러모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몇 건이 좀 겹쳐 있던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그 버스에 그게 있어요. 있죠. 그 버스 계속 탈 수 없잖아요. 참 근데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찰나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뒷문으로 들어왔고요. 경찰도 막 정말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만해라. 왜 그렇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남성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휴지가 있어야지 좀 닦고 일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이 휴지가 내가 어디 있냐. 그냥 입어 바지에. 그렇죠. 저 손 울 정도면 그죠. 경찰이 또 휴지가 내가 어디 있냐. 경찰이 뭐 휴지 똥휴지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버스 기사가 직접 휴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남성이 경찰에 조사를 받는데 문제는 그냥 조사 받으면서도 음료 먹기도 하고 신분증 내고 이런 모습 봤을 때는 뭐 술에 만취했거나 이런 상황 아닌 것처럼 기사님은 봤던 것 같습니다. 저 버스 어떻게 저거. 그래서요, 이 기사님께서 운행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객이 다시 내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시간 걸려서 차고지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버스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차고지에 가서도 그 청소를 또 직접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했는데 30년 동안 버스 운행을 해오셨고 정말 술 취한 승객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없으셨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 일을 겪고 일요일, 월요일 운행을 하셨대요. 근데 한 이틀 후에 이게 이제 정신적인 타격을 입으신 거죠. 그 후에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뭐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뭐 시각적, 후각적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떠오르니까 도저히 운행을 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회사에 휴가를 요청해서 지금 쉬시는 중이고 정신과 진료도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는 급성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했대요.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땐 정말 원시적이고 원색적으로 조롱한 거거든요. 이 기사님을 완전 그냥 훼손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 수치감을 느끼게 한 거죠. 그런데 그대로 이제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사님께서 이 정말 트라우마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흉악범들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 소견입니다만 이런 인간들도 얼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우선 가장 중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저런 그 배설 행위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운전자에 대한 공격 행위입니다. 즉 운행 중인 저런 버스 운전 기사에게 폭행을 한 거잖아요. 예. 따라서 정차하고 있었지만 운행 중의 정차는 운행 중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후에 있었던 행위도 법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옷을 벗은 게 이제 과다 노출도 있고요. 또는 노상방뇨죄도 있지만 잘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사안에서는.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공연음란죄나 아니면 모욕죄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잘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했던 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너무나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 피해자 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피해 사실을 모두 다 진술하시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아저씨 누군진 몰라도 평생 반성하고 사세요, 진짜.